네, 두 번째예요. 자, 502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1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시켰던 것도 공부 습관을 잡아왔던 아이가 아니기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힘들어했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주길 원했고 부모 간섭도 싫어해서 사실 스스로 느끼고 해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였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방치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학업이 어려운 건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스스로 공부하고도 극복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좀 아이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좀 도와주는 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또 진학을 했대요. 중학교 때까지는 착했네요. 학기 초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 체대를 목표로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겠노라 다짐도 했대요. 기특하네. 그런데 겨울방학 동안은 여자친구랑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었고 학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늘 하고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아들 친구들은 여자, 술, 담배, 심지어 가출을 종용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이 친구는 일탈의 길에 들어섰네요. 시험 기간 동안 독서실 간다 해놓고 그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채우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밉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이 너무 답답하고 저래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화가 났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알게 되고 스포츠 토토까지 하고 다니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등학생이 술, 담배, 여자, 스포츠, 토토까지 가는 건 진짜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건 정말 단기간에 급속도로 아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때 정말 극단의 요법을 썼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나 계속 들어볼게요. 토토하는 걸 알게 되고 뭐라고 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협박도 하고요. 믿고 지켜봐주는 부모는 뒷전이고 자신의 쾌락에만 빠져서 지내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자꾸 감시하게 되고 추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자꾸 독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렇게 놔둬보는 게 좋을지 엄마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큰일 나죠. 신랑은 담배도 펴보고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다 해보고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다 내려놓자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너무 아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아이 입장만 위해줘서 부모의 권위를 모르게 키웠나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자 하다가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살짝 걱정할 문제입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은 진짜 큰 문제예요. 이제 전문가의 배입이 필요하고 이 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고 작년 11월부터 3년간 집에 단둘이 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아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요. 자, 이거는 심각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술, 담배, 여자. 여러분,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한번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 아이는 단기간에 이렇게 일탈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일탈의 마지막이 스포츠 토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쾌락 중에서도 가장 끊기 힘들고 무서운 쾌락이 뭐냐면 도박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옛날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도박은 정말 손 자르면 발로 하고 발 자르면 입으로 하더라. 이 말들이요, 그냥 속담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도 치료가 가장 어려운 중독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보다도 도박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쾌락에 빠져들게 된 데는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청소년들이 마지막에 빠져드는 쾌락이 도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도박이요, 예전에는 이런 게임이나 도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머리 많이 써야 되고
예,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나 쉬워요. 핸드폰으로 접속만 하면 이 도박이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 결제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하룻밤에 200만 원, 300만 원 도박하는 아이들까지 저는 치료 현장에서 만납니다. 멈출 수가 없는 쾌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의미 없음을,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막막한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도 없어. 술, 도박, 담배, 여자, 그리고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도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걱정이 된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걱정하셔야 되고 치료를 개입해야 될 시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어릴 때 한번 다 해보게 냅두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달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니죠. 우리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 언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그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원치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박은 어떤 쾌락에 빠지는 거냐면요. 이미 뇌에 이상이 좀 온 거예요. 뇌의 신경물질에 이상이 온 겁니다. 자, 어떤 신경물질에 이상이 오는 거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감정을 조율하고 행복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충동을 자제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이는 충동을 자제할 수 없고 자기의 감정도 자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세로토닌 물질에 이상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도파민,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신경 물질에 이상이 생기면 도박과 같은 강렬한 쾌락에 물들고 더 강렬한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여자, 도박, 이것이 4종 선물 세트로 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점점 돌아오도록, 스스로 깨닫도록의 상황을 넘어선 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약물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상담 치료가 필요한데 부모님도 함께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치료하면 끝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 이 아이가 도덕의 선으로, 그리고 바른 생활의 선으로 돌아올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에서 24시간 이 아이의 양육자, 보호자로 계신 부모님이 함께 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이 아이를 전문가로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잠깐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심각한 쾌락에 중독된 거구나. 내가 쾌락에 중독되었고 더 강렬한 쾌락을 찾아서 더 먼 곳으로 일탈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도박에 손을 대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절도.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쾌락은요. 가장 강렬한 쾌락을 기억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늘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을 따는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뇌는요. 내가 10번 잃었고 한 번 땄던 그 경험이 있다면 한 번 크게 땄던 그 경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10번 잃었지만 한 번 더 크게 따면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쾌락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시급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코 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도 어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치료 중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과 청년들, 제가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상담 치료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교육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삶이 공허하고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감정을 가장 많이 느껴요. 왜냐면 우리보다 굉장히 살기 어렵거든요. 우리 때는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 성적 올릴 수 있었고, 조금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 지금보다는 가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요, 한 반에 20명, 2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 안 해도 꼴등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힘겹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도 취업이 어려워. 그리고 좋은 데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 우리가 뉴스나 TV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더 빨리 경험하고 더 빨리 좌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좌절감, 공허함의 지수가 어른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해하는 시도, 자살 시도하는 그런 연령대가 20대가 1위, 그 다음이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내 삶에 진짜 큰 기쁨을 주는 진짜 쾌락은 술, 담배, 여자, 도박의 쾌락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고 성취할 때 그때 느끼는 진정한 쾌락이 진짜 쾌락이라는 걸 부모가 알려줘야 합니다. 이 아이도 목표가 있었잖아요. 노력해서 체육대학 가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좀 노력했어도 중학교 3년 동안 학업에 대한 성취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여자친구 사귀면서 우리 그냥 놀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더 빨리 쾌락에 물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겠지. 냅두면 실컷 해보고 지가 재미없다 깨달으면 돌아오겠지. 절대 안 된다. 부모님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치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중독 증상에 빠졌을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 요즘 많습니다. 약물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그냥 게임에 빠진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건 도박 중독이에요. 이것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